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224일선 위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제 매수 주문량을 보면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좀 물량을 받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심산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인들은 노후 자금을 주식의 배당으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거, 우리보다 더.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맞아, 미국 주식이 올라야 됩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건 더 할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큰 틀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은요, 저렴하게 매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으신데요. 제가 잠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촬영하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2024년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400조 원의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말씀을 인공지능 설명과 함께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2024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자식이 미쳤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느냐. 이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15,000원, 20,000원 왔다 갔다 하던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했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나오실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지도 모르는데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수익이죠. 그 수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흐름이 오늘 이 영상에 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때부터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을 돌리는 초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대응할 시간은 있죠. 자, 이 시간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할 거라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상남아, 야, 너 분석 좋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좋아요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구독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원인부터 알아야 지금 구간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끝난 구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우리가 점검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얘 왜 올랐죠?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2025년도부터 상승세를 그리고 2026년도에는 자,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요. 2026년도에는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녀석의 주당 순이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2025년도와 26년도에 단번에 EPS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냐면은, 자, 무려 EPS의 성장률이 497%였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EPS, 상담하나 이게 뭔지 모른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외인들이 이걸 보고 주가가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을 해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한 주당 그래서 너 얼마를 벌어오고 있는데 라고 하는 평가 데이터 지표인데, 이게 2026년도에 무려 497%나 상승을 했어요. 외인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2025년도에 매수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외인들은 지금 매도를 했을까요? 2026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인들은 무려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죠. 저 종토방에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외인들의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순매수 흐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있죠. 근데 우리들 마음엔 남아있는 게, 아니 외인들이 이렇게 담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 왜?
황당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 맞아요.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왜 안 오르냐? 한 번에 반영이 너무 많이 됐어요. EPS의 성장률이 무려 497%라고 했죠.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몰렸겠죠. 단기간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이 주식을 매집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은 마구마구 매수를 합니다. 사고 팔고 반복도 하고요. 계속 모아가기도 하고요. 그럼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세력들은 물량이 많아져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는데 세력들의 물량이 많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물량을 많이 모아야 주가를 올릴 수 있고 떨어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돈만 있다고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와 신고가 랠리는 저는 하나의 매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도 외인들은 여전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죠. 물론 순간순간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재미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비티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다가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외인들이요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로 내놓게 된다면 그냥 하루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네, 장중에 흐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 마감 직전이라 호가창이 바뀌었는데 보셨겠지만요. 지금 체강도 8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 체결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호가창에 매수와 매도 주문이 그렇게 막 쌓여있고 내가 살게 내가 팔게 이렇게 열띤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1조 2천억을 매도로 주문 걸어 놓으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야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는 외인들이 1조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팔고 나올 거 아니에요. 못 판다는 이야기예요.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테고 떨어지는 주식을 담을 사람은 없을 테고 그럼 외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외인들은 지금부터 물타기에 들어가는 거다. 본인들이 열심히 모았던 이 물량을 들고서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까지 빼앗기 위한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한 번에 폭발적으로 EPS가 성장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요.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원전을 따른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시즌에 들어가고 있고 EPS의 성장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2026년도에서 주가가 곧바로 반영을 했지만 앞으로도 EPS의 성장률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자, 2027년도 포워드 EPS가 1,200원대입니다. 2028년도 포워드 EPS가 1,500원대입니다. 그 다음이 2,000원대고요. 그 다음에 2,800원대고요. 2031년도가 되면 어느덧 EPS가 3,600원을 기록하게 될 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EPS가 별거 아닙니다. 주당 얼마를 벌어오는데 그걸로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의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하는데 그걸 보고 외인들도 따라와요.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리포트 그걸 보고 다른 기관이나 외인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이 주가 저렴해? 아니면 비싸? 그렇게 했더니 얼마라고 봅니까? 지금 2031년도에 EPS까지 갈 필요가 없다. 2027년도만 보더라도 14만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2031년도까지 EPS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나오면 이 주식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섭게 치솟아 오르는 걸 보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한 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뭔가 한 방이 없다면 굳이 외인들이 반도체도 아닌 원전을 투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AI 안 끝났어요.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지어져야 돼요. 전력 여전히 부족해요.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맞아요. 전력이 부족해지고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민간용 전력도 부족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릅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가 잡는 거예요. 맞나요? 금리 인하하고 싶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뭘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겠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 미국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원전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대미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압박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맞나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외인도 모아가고 있다. 원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업황 사이클은 중장기적으로 나올 것이고 2026년도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간이 나올 것이다. 좋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붙었는데요. 그 기대감이 한 번의 실망감으로 전환이 됐죠. 맞나요? 이렇게 흘러가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량을 빼앗기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확인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무작정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누르만 합니다. 그죠?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도 막 좋아요를 안 누른다라고 하면은 막 오늘 쌍남이 서운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보는 겁니다. 기왕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폭등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폭등까지 외쳐볼게요. 아시겠죠? 자, 참여하셨을 거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가 실망을 했다가 빠졌잖아요. 이 추세선이 이탈한다라는 것은 공포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그 공포를 방어해 주는 게 지금 누굽니까? 외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팔고 있지만 어제도 샀고요. 그죠? 지난주에도 샀고요.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공포를 방어해 준 건 외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언제든 투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막 더워가지고 죽겠네. 에어컨 좀 틀겠습니다, 여러분. 막 설명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쯤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에어컨 틀었고요. 이 구간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공포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추세를 이탈하니까 앞전에 올라가다가 빠졌던 게 생각나고 올라가다가 또 빠졌던 게 생각나고 올라가다가 또 빠졌던 게 생각나니까 매도라는 걸 아는데 이 구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마지막 상황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까요? 올라오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매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라는 걸 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무작정 추가 매수하지 마셔라.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요. 다시.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추세를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 추세 안에서 주가가 또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추세선 위로 곧바로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박스권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마찬가지로 누가 담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주가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추세선 위로 올라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친 다음에 올라가느냐 둘 중 하나의 싸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응하는 것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 방법만 안다라고 해서 주가 대응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분석해 드릴 거니까 구독을 해 놓으시고요. 7371 7454기로 두산 에너라고 남겨 놓으세요. 당장 내일장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급등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7371 7454기로 두산 에너라고 남겨 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할지 어떤 시기에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구독만 하시면 잡아드리는 혜택이고요. VIP 가입하지 않아도 챙겨드리는 혜택입니다. VIP를 가입하지 않아도 챙겨드리는데 가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번호 저장은 꼭 해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꼭 문자 신청해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